안녕하세요. 서울건우정형외과 최홍준 원장입니다. 무지해반증의 절개 수술과 최소 침습인 미카 수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절개의 차이, 절개의 크기 차이 말고 네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딛는 시기입니다. 딛는 시기는 절개 방식일 경우에 대부분 핀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초기 고정의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딛는 거를 조심해서 디뎌야 되고, 조심해서 딛는 시기를 6에서 심한 경우 8주까지 조심해서 디뎌야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미카 수술은 대부분 나사로 고정하기 때문에 초기 고정 강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디딜 수 있는 만큼 처음에 바로 디뎌도 되고, 심한 경우 2에서 4주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해라. 확실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딛는 시기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수술 방법에 따라서 딛는 시기가 다르다. 요거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발가락 길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두 가지 수술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무지해반증을 수술할 때 뼈에 금을 내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소 침습 미카 수술의 경우에는 발가락 길이 차이가 수술 전후에 거의 나질 않고요, 절개 수술일 경우에는 살짝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문제냐면, 무지해반증이 있으면서 두 번째 발등 밑에 발가락 아래가 아프고 굳은 살이 있는 경우에는 절개 수술을 하면은 이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미카 수술을 하면은 발가락 길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 길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관절의 운동 범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절개 방식은 관절을 개방을 하는 거죠. 미카 방식은 관절 자체를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 유착, 이런 면에서 미카 수술은 관절이 수술하고 나서 뻣뻣해질 가능성이 훨씬 적다. 개방 수술은 미카 수술에 비해서는 관절을 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뻣뻣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재활과 운동을 하셔야 된다. 요게 세 번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재발하는 경우, 재발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개 수술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을 열기 때문에 연부 조직, 관절막이라든지 연부 조직 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부 조직 처리를 잘 안 하게 되면 이 내측에서 못 잡아주면 다시 싹 넘어가려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재발의 확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카는 마찬가지, 관절을 열지 않기 때문에 연부 조직의 처리를 실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발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지해반증 수술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물으시는 것 중에, 많이 아픈가요? 누구는 아파서 몇 달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통증이라는 건 주관적이어서 똑같은 거라도 어떤 분은 아프게 느끼고 어떤 분은 좀 덜 아프게 느끼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계시는 날은 2박 3일 정도 계신다. 수술하고 나서. 그 뜻은 뭐냐 하면 2박 3일 두 밤을 주무시고 가실 때가 되면 걸을 수가 있다. 그 정도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첫날 밤은 조금 아픕니다. 둘째 날부터 걸을 수 있을 만큼 덜 아픕니다. 셋째 날은 집에 가실 수 있을 만큼 덜 아픕니다. 보통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미카 수술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딜 수 있는 만큼 디딘다. 편하게 디디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퇴원했을 때는 다들 걸어서 퇴원을 하시죠. 목발이나 기습수 없이 퇴원할 때는 걸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운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운전은 체중이 다 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고 정말 하루 이틀 됐을 경우에 발바닥이 약간 부어있고 약간 감각이 조금 무딘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젊고 그런 감각이 나름 순발력이 괜찮은 분들은 운전도 충분히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미카 수술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보통 운동을 또 물어보시는데, 운동은 보통 6주 정도 되면 빠르게 걷고 가볍게 조깅하고 이 정도까지 거의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수술을 했는데 누구는 재발되었다더라 이런 걱정 때문에 재발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무지해반증은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무지해반증 수술이라는 거는 절개 방식을 하든 미카 방식을 하든 이렇게 이를 맞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를 이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딱 이가 맞아져 있으면 재발은 잘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음에도 이가 잘 안 맞아 있는 경우는 재발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건 특수한 경우가 되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이 잘 된 경우에는 재발은 거의 잘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두 가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는 평발입니다. 평발은 우리가 디딜 때 체중이 안으로 실리기 때문에 엄지축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발 중에서도 아주 심한 고도 평발은 반드시 최소 평발 깔창 정도는 해서 발 수술 부위가 밖으로 밀리는 힘은 상쇄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평발은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 하나는 류마티스입니다. 류마티스는 원래 병의 특징 자체가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요 마디에 이유 없이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고도 평발과 류마티스인 경우에는 재발 확률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만 그 이외에는 크게 수술만 잘 된다면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해드리죠.